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강의가 숫보기 특강이었죠. 그 다음에 기출엔 응용 문제를 통해서 세법을 한 번 더 정리했고요.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과 세법의 차이점이 키워드를 찾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말합니다.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개론은 키워드가 간단합니다. 가령 유동성 위험이 답이다. 그러면 현금화. 금융적 위험이 답이다. 부채. 딱 그것만 알면 답을 찾아요. 근데 세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법은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 하나만 딱 가지고 답을 찾기에는 실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서 조항이 붙었을 때 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세법의 장점도 있습니다. 세법은 어차피 법입니다. 따라 출제자가 조문에 있는 표현을 자기 생각대로 다양하게 표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은 하겠지만 세법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설정을 하게 되면 답 찾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개론은 동의어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그 실제 동의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어 번역상의 차이라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숫보기 특강을 할 때도 그렇고 기출문제 특강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론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이번에 키워드 특강을 할 때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면 기존 방식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형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주 보면 하나 올라가 있었죠. 하나 올라가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스페셜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거 맞냐고. 개론이가 한 개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어떤 분이 물으셨다는데 그 하나만 올라갔던 게 그 순간까지 컨셉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효과적일 건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겠는지 이걸 좀 고민하다가 보니까 답을 못 내렸습니다. 답을 못 내려서 그러니까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치료하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자료를 만들고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비교 특강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을 하기 전에 과세 대상에 대한 비교 특강을 전체를 다 하고요. 납세 의무자 전체를 다 하고 세율 전체를 다 하고 납세 절차 전체를 다 하고 그래서 전체를 비교 특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흔들렸던 그래서 실제 세법은 비슷한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농지, 여기도 농지, 여기도 비과세 나오고 저기도 비과세 나오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과세 대상인 건지 어떨 때는 비과세인 건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근데 비교 특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 특강을 하고 난 후에 키워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면 키워드 특강이 아주 쌈박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 특강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 특강을 통해서 전체 이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키워드 특강을 들어갈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기존의 숫보기 특강이나 기출문제 특강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리시죠? 아니 저기서는 분명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표현이. 근데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냥 파트 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학습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막 비교를 하면 또 그것 또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트를 그동안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전체를 묶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고 또 그렇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시다 보게 되면. 그래서
비교 특강을 통해 전체를 정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먼저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쭉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 매 순간순간 암기할 때 암기하고 잠시 멈춰놓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교 특강 강의가 딱 1회도 끝나면 바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번만 더 정리하세요. 한 번만 더. 단, 한 번 더 정리하는데 정리할 때는 자료 가지고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비교 특강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그 출력해서 한 번 더 쫙 보세요. 한 번 더 보는 시간은 절대 30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이론 우리가 비교 특강을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같이 진행했으니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엄청나게 시간상 충분해요. 30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키워드 특강을 전체를 담고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특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비교 특강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그 비교 특강만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키워드 특강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비교 특강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비교 특강을 보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비교 특강할 때 막연하게 뭐가 중요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둥 이게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고 이게 비과세라고 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외우라는 건지 외우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외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는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런 방식은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독서실이든 댁이든 어느 공간에서 특정한 페이지를 펼쳐놓고 연습장에다가 2번, 3번 쓰면서 암기하는 것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지양하시죠. 연습생 쓰고 싶다면 어떨 때 쓰느냐 하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덮어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방금 했던 걸 기억을 천천히 더듬어 써보세요. 생각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만 또 다시 덮고 이럴 때는 메모하는 게 좋은데 보면서 막 메모하는 거 이거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거는 효과 없대요. 정말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쳐요. 여러분들이 지쳐요. 왜? 분명히 암기했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불만이 생기고 신나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3번만 딱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암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를 보면 답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해독하고요. 시험 칠 때까지 우리가 몇 회독을 못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회독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 프린트해서 핸드폰에 찍어서 핸드폰 안에 저장해서 계속 반복하고 어딜 가나 직장 가서도 그냥 눈치껏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비교 특강 하나 하고 비교 특강 첫 번째가 과세 대상이거든요. 과세 대상 비교 특강 하고 관련된 키워드 특강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지를 스페셜에 글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강량구 밴드에 글을 올려주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량구 또한 피드백을 하죠. 강량구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은 순수하게 강량구 개인적 판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야 안 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워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나는 어떻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또 그것을 보고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끝없이 소통합시다. 끝없이 소통하고 강량구가 강의하는 방법론이든 이런 컨셉은요. 딱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까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에 기준을 두는데 문제는
그 생각이 강양구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랜선으로 만나서 소통을 못하지만 오프에 있는 분들과 가끔 강양구가 궁금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던져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실제 이제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들으면서 뭐지? 못 느껴요. 직접 경험해봐야 돼. 직접 경험해봐야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